서 변호사님,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합종 연행이랄까, 또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새 분리기에 나선 그런 양상인데요. 우선 뭐 이미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 예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러 면으로 봐서는 윤석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게임 체인저. 일단 이제 요 방송을 보려면 제 개인 생각을 말해야만 이게 오해가 없으니까 제 생각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그 황교안,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죠. 황교안, 최재형, 그다음에 윤석열 순으로 세 명까지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최재형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홍준표 싸움에서는 일단 이제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제 입장을 밝혀놓고 저 사람에게 윤석열 지지하니까 저렇게 논평하는구나. 그걸 감안하고 이게 방송을 봐달라. 그렇지만 이게 또 팩트는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는 최재형 원장이 이제 관계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윤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이 다 이게 그 문재인 정권에 요직에 있다가 다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 문제가 많으니까 비리가 두 분이 같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입장이 거의 똑같은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 총장과 최재형 원장이 손을 잡았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법조계 인물들이고요. 법조계 그 다 서울대 선후배 형동생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최재형 원장이 그 홍준표한테 갔고요. 그 이유가 뭐 이제 그 본선 경쟁력하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후보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그럼 이게 자꾸 윤석열이가 뭐 더러운 후보입니까? 그러니까. 검사 생활 26년에 결혼 52살에 할 때 이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자기 월급 전부 이게 후배들 술 사주고 수사비 쓰고 돈 하나 없이 이게 결혼했는데 그럼 이게 더러운 후보냐 말이에요.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처나 또 이게 장모가 어떤 일이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윤 총장 개인하고 무슨 책임이냐 말이에요. 윤 총장 개인 의혹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손준성이도 측근도 아니고 그것도 이게 전혀 개입한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윤석열은 이게 뭐 의혹이나 이게 이재명하고 거의 같은 후보처럼 정과 사범 이재명이 하고 어떻게 윤 총장이 똑같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깨끗한 후보라고 하면 간 것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본선 경쟁력은 누가 봐도 이게 윤 총장이 저는 홍준표보다 높다 봐요. 그럼요. 지금 이게 일부 뭐 20, 30대 젊은 층이라든지 또는 이게 일부 좌파들의 역선택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정권 교체는 지금 왜 이재명이나 이게 여당이 윤석열만 때리팹니까? 여당이 그렇죠. 바보입니까? 여당이 볼 때는 이게 윤석열이가 본선 경쟁이 있고 무서우니까 윤석열만 때리패지 홍준표 안 때리패잖아요. 홍준표는 띄워주죠.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이 본선 경쟁력하고 깨끗한 후보 뭐 클린이잖아. 이 점으로 이게 간 거는 좀 아쉽고 그러면 이게 굳이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제가 뭐 최재형 원장을 비판할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인데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쪽으로 가야만 본인한테는 이게 더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본인이 어떤 앞으로 정치 있잖아. 그 이익을 위해서 간 거지. 뭐 깨끗하는 거나 뭐 본성이 이거는 저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이게 최재형 원장과 뭔가 이게 홍준표 간에 어떤 이게 권력 분점 미락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다는 일각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논란을 빚었던 뭐 왕자 뭐 이렇게 손에다 새긴 거라든가 또 주술 뭐 이런 것들도 독실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꺼림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주술 미신으로 몰아가는데요. 사람에게 누구나 징크스가 있어요. 옛날에 흥선대원군은요. 자기 아들 고종을 왕시키려고 그 아버지 남영군 있잖아요. 아버지 묘소를 옮겼잖아. 근데 독일의 오페르트가 그 독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DJ는 안 옮겼고 이해창은 안 옮겼습니까? 이 이제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징크스라는 게.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가 그래 열심히 해라고 그래 좀 덕담 비슷하게 잘해라고 이게 왕자 새겨 주는데 그거 그냥 해프닝 정도로 한번 지적하면 되지. 이게 토론회마다 이게 넣어야 될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완전히 미신 주술 믿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천공서성이든 그 정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유튜브 그냥 주역이든 학문 명리학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한두 번 유튜브 보고 만날 수 있지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심하게 주술로 몰아가는 이거야말로 이게 왜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걸 가지고 이게 최재형 원장이 핑계로 갔다면 그것도 이게 좀 안 맞다. 그 좌파들의 공세에 너무 동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여급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영남 공략, 특히 TK 공략에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윤상현 의원 지금 인천이죠. 무소속이었죠. 지금 또 인천에서는 영향력이 꽤 있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4선이에요. 특히 조혜진 의원 3선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총괄 본부장 했던 사람도 또 영입을 했고 이종성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그분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오히려 대여급을 낚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 최재형 원장은 거기에 김선동 본부장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 도봉구에 전 그 의원이죠. 2명 정도가 갔고요. 근데 그 실리만 보면요. 실리 보면 이게 그 오히려 윤 총장 측이 짭짤한 게 예. 주호영은 이제 그래도 홍준표 옆에 지역구죠 원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수성구에 대구에 제가 대구잖아요. 갑이고 예. 홍준표 의원이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인데 원래 TK가요 전국 당원의 그 거의 과반이 넘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수도권에 좀 신규 당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비율은 좀 떨어졌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뭐니 해도 보수의 심장, 우파의 심장은 TK가 맞아요. 예. 그게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뭐 터줏대감이죠. 일단 어떻게 그리고 보면 이게 뭐 그 원내에서도 활동을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꼭 TK를 넘어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분이 이게 그 유발성이라 그럽니다. 별명이 이슬 유자, 예. 머리, 발, 선임할 때 성. 이 말은 이게 머리카락이 있는 선임이란 말은 선임처럼 머리만 깎아서 그렇지 실제 선임하고 똑같다.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냥 불교계 대부죠. 이분은 능인고등학교 나왔거든, 주호영이가. 능인고등학교 영남대 법대 나왔어요. 제가 영남대 법대 교수를 했잖아. 옛날부터 잘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는 절에 가 살았어요. 이분이 그 스님들하고 워낙 불교계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때도 서로 들고 하려고 MB가 들고 와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때 비서실장 했죠. 예. 후보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나름대로 영향이 있고 불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혜진도 뼈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최재형 원장이 갔는데 거기에 조혜진과 박대출이가 있었거든. 예.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안 따라간 거 있잖아. 그것도 이게 좀 뼈 아프고요. 그 다음에 윤상현은 인천에서 저번 그 어려운 선거에 인천에서 무소속 됐잖아. 예. 제가 선거할 때 그 2번 윤상현 격려 방문을 갔어요. 그렇죠. 저하고 형동생 하니까 2번 갔어요. 아. 가보니까 그 제가 주민들 딱 만났더니 윤상현은 말이야 국민의힘은 안 찍을 텐데 저 무소속이라 내가 찍어준다고 호남 사람이 그 정도로 이게 친화력이나 지역구 관리를 잘해요. 따라서 저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고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 윤 총장 캠프는 현역이 한 20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외 당역까지 치면 한 절반 정도 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원이 있잖아. 조직력 당원에서는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후보는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그렇게 미미했었고 특히 당내에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명분이라든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 면에서는 그분이 쌓아왔던 뭐 미담 제조기라든가 또 클린한 깔끔한 깨끗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 측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홍준표 후보가 막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논란에 늘 쌓여 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 마지막 3차 컷오프에서는 50%가 당원에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장, 국회의원과 이제 원외도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5선 의원의 현역이고 이런 분이 이렇게 합류해 준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확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박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쪽 찬성을 했죠. 예. 안상수 전 후보 인천시장은 이제 또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갔고 황교안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전 총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황교안 또 요새 대표는 무슨 독자 노선인데요. 뭐 이상한 뭐 소송을 걸고 막 지금 그랬더라고요. 이게 그 경선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제가 근데 그저께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하고.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다뤘잖아요. 예. 저도 이게 여론조사 사람들 만나보면 평상시에 계속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예. 이 표본일 때 대충 이 성향을 좀 안다는 거예요. 성향을. 따라서 이게 앞으로 저는 이제 3차 우리 결성은 여론조사를 이게 50%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 문구도 중요하고요. 문구. 문구보다 또 중요한 게 대답 처음에 없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있잖아.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봐가지고 어떻게든 태결하면 중도층 이런 데 또 유불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말은 게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오차 한두 명에 따라 차이 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는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충 그 이준석 집행부에 따라서 의뢰할 때 이제 그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든지 이게 그 조작이 가능한 이런 게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이게 그 일단 점수를 공개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점수 공개를 왜 안 하는지 해줘야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법에는 없는데 자기들 방침이라는 건데 저는 점수 공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기본 로 데이터 있잖아. 이걸 다 내가지고 이렇게 답이가 이렇게 됐다. 이걸 납득시켜줘야 되잖아. 예. 근데 그걸 안 해준 게 이제 이거 황 대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로 데이터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뭐 법원에서 판결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황교안 대표를 비난할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실제 저번에도 경선 선관위 보면 막 투표용지 보십시오. 진짜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의혹 덩어리에다가 관리 무시는 분명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게 선관위를 요구해야 되는데 선관위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게 저는 너무 뭐 100% 또 우리가 부정선거에만 빠지도 안 되지만 이걸 이게 너무 황당한 주장 이상한 사람으로 몰 게 아니고 투명하게 검증하고 공개해주는 이 역할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뭐 황교안 후보가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난 토론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영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또 홍준표 후보 다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부울경 PK 이 현지 순회 지방 토론회가 있고 20일에는 TK 대구 경북 토론회가 있어서 18, 20일 이 토론회가 상당한 영남 표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통도사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도 또 와갖고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산 경남 토론이요. 후보들한테는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지역 토론을 봐요. 후보들한테 가장 고민스러운 게요. 바로 이게 그 가덕도 공항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가덕도 공항 질문이 넣어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TK가 있거든. TK하고 PK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가덕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PK는 전체 유권자가 많고 당원은 또 TK가 많아요. 정말 이게 후보들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와 정말 이게 명답 있잖아. 이걸 내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최재형 원장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최재형 원장만 반대했잖아요. 가덕도 공항을. 예. 근데 이미 낙마했잖아. 그럼 이게 최재형 원장이 홍준표 캠프 가니까 정책연합 자료에서는 홍준표도 재검토해야 된다 하면
그럼 여기 부산표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찬성하려니까 대구에 또 그 지역구도 대구고 대구에서 결사반대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정책 토론이 한번 나올 것 같아. 가덕도 그러니까요. 공항부터 대구 공항까지 예. 본인의 정책 소신이 뭐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요? 이걸 이게 제대로 저는 정책을 이번에 내야 되는 이번에야말로 이게 정책 토론이 가장 어려운 게 공항 문제. 이게 저는 이번에 최대 이슈가 아닌가?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지역의 표가 완전히 다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이게 엄청난 토론이 저는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 대구총 본부고 영남일보가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은 TK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예. 거기 조사 보면 49.1% 윤석열, 홍준표 28.6, 유승민이 한 10여 프로, 그리고 원희룡 한 4% 나옵니다. 근데 PK 경우는 엎치락뒤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개기관 코리아 리서치는 그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홍준표 후보가 앞선 걸로 일반 여론조사는 나왔어요. 그런데 부산일본가가 이렇게 조사한 것 보니까 지금은 이제 50%그 당원 조사가 매우 중요하니까 당협위원장들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아마 한 17개 되는데 거기 당직자 빼고 중립이라는 사람 빼고 11명을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윤석열 8, 홍준표 3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접전이지만 이 당협위원장들 이쪽에서는 윤석열 쪽이 훨씬 앞선 것 같고 TK에서는 현재까지는 거의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TK는 두 가지 이유인 게요. 가장 이게 보수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보수성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 어르신들이 성지죠.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이 정권하고 계속 맞서 싸워왔잖아. 탄압받으면서. 그 점에서 이제 그 윤 총장이 좀 유리한. 원래는 윤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도 뭐 수사하고 원래는 이게 대구에 연고는 없죠. 예. 솔직히 충청대망로이지. 예. 그런데 홍준표는 어쩌나 저쩌나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죠. 지금 지역구가 대구잖아. 초중고를 곧 예. 대구에서 나왔죠. 그래도 이게 그 보수성, 저는 정치 성향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 정도로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홍준표 고향이 원래 창녕입니다. 원래 경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이미지에다가 중요한 게 또 지사를 했고요. 두 예. 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나름 상대적으로는 보수성이 약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약간 접전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당협은 아까 한 것처럼 한 50% 정도가 윤 총장 측에 서 있거든요. 당협은. 그 점에서 이게 당원 투표가 솔직히 그 윤 총장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다. 저는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이 어떻게 보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양강인,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세분리기, 합종연행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큰 변수가 하나 있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사소한 거 가지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디테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설문조사 문항인데요. 네. 지금 이게 그 경쟁력을 묻는다는 큰 방침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 후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입했을 때 누굴 찍겠냐를 4명을 동시에 불러주고 예를 들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불러주고 넷 중에 하나 택하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질문을 아예 4번을 해가 네 번. 이재명과 윤석열 하면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홍준표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재명을 4번이나 이어가지고 불러주는 아마 이게 윤 총장이나 원희룡이는 4번 하는 거 있잖아. 네. 이걸 좀 선호한 거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한 번에 이름 4명 다 이어가지고 이재명과 경찰 4명 중에 누가 유했냐. 이런 싸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4명을 한 번에 불러주면 지금 역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적합도, 그렇죠. 역선택이 적합도 조사처럼 네, 역선택이 가능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은 따로따로 불러주고 요런 게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뭐 다툼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방송 나가서도 계속 그러지만 이번 대선은요 한마디로 그 이재명이라는 나라의 곳간을 좀먹는 지새끼입니다. 이재명이 나라 곳간을 좀먹는 지새끼예요. 이재명이라는 지새끼를 잡는데 고양이 중에 흰색 고양이 윤석열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검은색 고양이 홍준표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청색 고양이 원희룡이 좋습니까? 이렇게 4번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단 유승민처럼 이게 도둑 고양이는 안 돼요. 도둑 고양이는 유승민은 지하고 이게 한통속대가 지를 잡는 게 아니고 도둑 고양이 저는 한통속이라 봐요. 따라서 저는 3명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되겠나 이런 데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역시 국민들이 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이런 시대 정신이 누구냐,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법治의 회복.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무너뜨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평론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문재인의 그 취임사 반대, 문재인이 갑자기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시대 정신이죠. 예.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바르게 평등, 뭐 과정은 어쩌고 공정,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롭다 했잖아. 근데 문재인이 반대를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평등, 공정, 정의. 거기에 덜 중요한 게 상식. 이 좌파가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 뭘 상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치 있잖아. 법치. 이런 게 그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 봅니다. 네, 오늘 또 서정욱 변호사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과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